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근데 뭐 관광 뭐 놀러 가려고 하셨던 분들 아마 비가 와가지고 3일 동안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날인데 지금도 이제 비가 스리슬쩍 오고 있는데 지금 날씨와 같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도 올라가도 시원하게 뭐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의치가 않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막 계속 이제 지쳐 떨어 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뭐 지배자들 이 사람들은 뭐 뒤통수를 치기 위한 준비를 사실은 이면에서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뭐 협상이 됐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코인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뭐 한국은행에서 돈을 뭐 발행을 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 뭐 돈을 푼다 이러면 그냥 경제가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까요? 분명히 기축통화 자리에 있는 달러는 분명히 수명이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탈 달러화에 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어. 말도 안 된다.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가난은 가난하신 분들 좀 약간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그것을 대입을 해서 미래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었으니까, 미국이 패권국이었으니까, 달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기본 개념. 그러나 많은 일들이 아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 뭐 조만간에 이제 금리 발표도 될 거고, 뭐 저는 뭐 그냥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 관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라면 여기 이제 미국이 G7을 이끌고 이거를 해결하는 게 원래 기존에 있는 그림이야. 그러나 다가오는 그림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기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전 중재자 자임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이런저런 댓글을 지금도 달겠죠. 세상은 이미 10년 전부터 사실은 바뀌고 있었어요.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에서 흔들린 것도 사실 벌써 10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뭐 나토군도 마찬가지고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2027년, 2030년을 가면서 2025년, 2030년을 가면서 서서히 더 윤곽이 명확한 윤곽이 우리 대중들한테 드러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지금 뭐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다, 뭐 탈달러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대중들은 얘기를 하지만 이 명확성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명목화폐,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뿌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전 세계의 거대한 구조 형성은 스위프트 2.0이 할 거고 이 스위프트 2.0은 XRP와 반드시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서부터 고집을 부려서 얘기했는데 요 근래 이런 뉴스들이 진짜 실제로 나왔죠. 자, 끝판왕이 누군지 나중에 비트코인인지 이더리움인지 XRP인지 그거는 한번 보세요. 시간이 그건 분명히 반드시 얘기를 해줄 거고. 자, 우크라이나 협상에 관해서 리 후이 특사가 중국에서 이제 국제 외교로 정평이 나 있는, 특히나 이제 G7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리 후이 특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유로존에 폴란드, 프랑스, 독일을 거쳐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와도 조율을 마쳤다. 그래서 결론안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앞서 방문한 나라들과 논의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디테일한 협상안에 관해서 중국이 지금 협상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같지만 제가 선입견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특히나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면 백전백패예요. 패러다임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2018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예, 그러나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 인민은행 베이징의 실물자산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계획한다. 여기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여기 이제 네모칸을 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그리고 8월 달인가? 8월 달에 아마 브릭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네, 브릭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기존의 브릭스는 5개국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9개국이 더해지면서 브릭스 플러스가 되고 이들이 움직이는 경제 규모는 더 확장이 됩니다. 더 커집니다. 이들이 규모가 더 커지는데 여기서 달러를 기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통화를 발행을 하는 계획안을 8월 달에 출시한다고 얘기가 있었죠. 이거랑 이 뉴스랑 매칭해서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탈달러가 되면 위에나가 어떻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나를 앞세웠을 뿐이지 위에나와 같이 움직이는 거는 스위프트 2.0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통화들 CBDC들이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네. 그래서 탈달러화의 가속화는 8월 달 이후부터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코인 투자자들 이런저런 뉴스에 휘둘려요. 그죠? 뭐 여기 보면은 이상한 뉴스들, 거짓 뉴스들 되게 많아요. 이런 뉴스를 보고 많은 뭐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이런저런 뭐 글들을 써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뭐 코인 시장 뭐 어떻다, 바이낸스가 어떻다, 뭐 USDT가 망했다, 막 이런 얘기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근데 결국에 USDT는 어떻게 됐고 바이낸스는 어떻게 됐는지, 어? 지금 현재 상황에. 근데 이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분간을 할 때 뭔가 헤드라인이 나오면 왜 이 뉴스가 지금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보고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 여기 내 목표점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아,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되고 미국의 금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니까 경제가 이렇게 꺼질 거니까 코인 시장도 별 볼 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면을 보는 사람들, 진짜 진실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 목표점까지 가겠죠. 제가 그래서 남은 영상의 분량도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이제 영상에서 인구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관해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세계화 시대 종료, 한국 수출 주도형 성장도 끝났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 생명력 끝나나 이런 얘기들. 과거에는 수출을 해서 서로 인프라가 교환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구를 중심으로 한 내수 시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못하면 경제 규모를 확장을 못합니다. 왜 중국이나 인도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가 확장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 수출주도 중심의 경제 모델이 끝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중요하죠. 근데 이들 국가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일정 부분 인구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몇 명 이상 돼야 경제 규모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 국가는 오페크 플러스나 아니면 브릭스 플러스는 연합이 돼서 이렇게 꽁꽁 뭉치겠지만 G7은 약점이 뭐냐면 경제가 일단 리치를 찍었어. 더 이상 얼마만큼 진보를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령화의 중심에 서 있는 데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미국은 뒤로 빠지고 본인들만 이제 사는 거죠. 그냥 본인들만 자국 이기주의로 본인만 지키는 거고 나머지 국가는 나 몰라.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바로 딱 그 직전이고 인구 급감에 내수시장도 빨간불 5천만 유지 절실하다. 아시겠지만 2027년부터 인구 고령화로 급속하게 들어갑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0.75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보다 미치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수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붕괴가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코인 투자를 우리는 왜 하나요? 에?
자,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수가 이렇게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자, 여기서 무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무역도 내수 시장 위주로 재편되는데. 그럼 모두가 다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직업을 잃는 분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럼 여기서 뭐 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될까요? 코인 투자밖에 없어요. 자, 세계 4대 회계 법인이 있어요. 뭐, 자, 여기 보면은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 자, 여기 2050년에 세계 전망치를 예전에 이제 2017년 2월에 이제 발표됐던 자료인데 이것을 인용해서 여기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PwC라고 하면 그래도 진짜로 알아주는데 몇 개의 어떤 그 회사가 있는데 세계 4대라고 했을 때는 이미 얘기 다 끝난 건데 여기 이제 뭐라고 전제가 붙냐면 코비드 19로 인해서 대유행이 발생함에 따라 이것을 고려하면서 이 보고서는 봐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코비드 19가 있으면서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비드 19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있으면서 전 세계 인프라가 미국 중심의 G7에서 중국 중심의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 플러스 쪽으로 바뀝니다. 이 인프라가 공급망 자체가. 그러면 이걸 보고 이 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이 보고서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국 32개국의 2050년까지 장기 글로벌 성장 예측을 제시를 한다. 2050년까지라고 나오지만 2030년이면 거의 아마 윤곽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계 경제는 2050년까지 인구 증가를 훨씬 능가하는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거야. 경제 규모는 2배 이상이 지금보다 2배 이상이 될 거야. 신흥시장은 평균적으로 선진국보다 약 2배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 내수시장이 받쳐주고 모든 공급망의 인프라가 G7이 아니라 E7으로 편중돼서 재편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제 피셜이 아니에요. 이건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가 블랙록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IMF, BIS 전부 다 비등비등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를 가지고 저는 영상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주장을 해왔어요. 달러와 나 아니면 뭐 어떤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1위는 중국이 될 거고 2위는 인도가 될 거야. 이게 이런 거 보면 아마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미국이. 제가 말씀드리죠. 세상은 변한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자, 4위가 인도네시아. 미국이 3위란 얘기예요. 2050년에. 이게 말도 안...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세계 GDP 순위에서 3위로 떨어질 수가 있고 유로존 27의 세계 GDP 점유율은 2050년까지 10%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으로 아주 장기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마라고 아마 사람들 이게 보세요. 설마 이렇게 말도 안 돼. 이거 뭐 조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본인이 생각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조작이야. 설마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들을. 근데 벤츠 보세요. 벤츠의 많은 지분율이 누가 가지고 가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영국은 2050년까지 11호, 프랑스는 10위권 밖으로, 이탈리아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가 있다. 그럼 10위권 이내로 신흥국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다 안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한 기억력 가질 수 있나? 사람 내에 칩 심기. 작년에 FDA에서 승인 신청을 그러니까 이거를 승인해주지 않았었어요. 결국 승인. 그냥 한번 취임새 놓고 어쨌든 결국 승인해 주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 칩에 칩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모든 학습은 무효화됩니다. 내가 머리 좋고 이런 게 근데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창의성. 그냥 단순 학습을 암기해서 가지고 있고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지금 사회활동에서 먹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사람의 가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노동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코인 투자를 왜 하는지. 자, 그냥 정답은 이미.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 본토의 CCTV에 이 6월 1일부터 홍콩의 가상자산 오픈해 개인들한테 이제 오픈해 준다는 얘기가 나갔는데 이거를 보고 뭐 삭제시켰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일단 중국의 KBS라고 하는 CCTV의 방송 보도를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삭제를 시켜 그러니까 뉴스를 잘 필터링해서 100% 수용을 하지 말고 잘 필터링해서 잘 보셔야 된다는 누군가가 뭐라고 떠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늘상 말씀드린 일관성이 있는지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분석력이 구조적으로 있다는 얘기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오늘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얘기하면 그거를 그대로 전해줘. 그리고 내일 똑같은 이슈에 관해서 한 달 후에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똑같이 전해줘. 중심이 없어. 근데 이런 걸 보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영상을 보고도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국전력 하루 이자 비용, 한국전력 얘기. 자회사 미포함했을 때는 자, 이자 비용이 이렇게 감소해. 자회사 포함했을 때는 이렇게 비싸. 이 얘기는 민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영화 한다는 의미는 이런 회사들이 각계 개별적으로 뭐 경쟁률을 해서 뭐 요금이 인하한다가 아니라 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가 맞는 거죠. 왜냐면 오페크 플러스나 이런 데서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라니뇨, 엘니뇨로 인해서 물이 부족해. 물이 있어야 원유를 채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유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셰일가스? 그러면 만약에 물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를 채굴할 때도 채집할 때도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한국전력이나 한국전력 밑에 자회사들도 할 얘기가 있어요. 결국 민영화돼서 금액이 지속적으로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최소 5년 이상 2030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르게 아마 실질 소득률보다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관리비 지금 곱하기 2배가 아마 될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자, 바이낸스 재팬 뭐 6월 공식 런칭 예정 이 얘기 보시고 그리고 태국인가? 여기에도 바이낸스 뭐 태국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 얘기 했는데 8월 달부터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시간이 뭐 이 뉴스 같다 장난을 많이 치지만 그냥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흐름이 죽이는 흐름인지 살리는 흐름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장 이 뉴스 보고 그냥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홍콩 SFC에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예전에 이제 인덱스를 올려서 2개 이상 포진해 있는 코인들은 이미 게임 끝났다. 일단 개인들은 여기 위주로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따따붙다 뭐 말이 많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폴리곤, 체인링크 등등. 여기 솔라나는 FTX 파산 사건으로 말이 참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가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 BNB 코인도 증권성 시비에 말려 있지만 21쉐어스에서 이거를 여기다 올렸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여기 이오스를 보면 이오스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죠. 한 게 없다. 근데 그거는 대중 생각이지. 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뉴스에 그냥 안 내놓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코인 시장은 끝까지 몰라요. 위믹스 보세요. 위믹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뒤에서 지금은 김남국 위원을 앞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환기를 계속 시키죠. 자, 게임 시장하고 해서 어떤 모습을 향후에 보여주는지 보세요. 가장 큰 피해자는 300원에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근데 어쨌건 코인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예. 우리가 그냥 쉽게 돈 벌게 그냥 냅두질 않는 거죠. 차라리 눈과 귀를 막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계 교역량이 여기 보시면 자, 교역하는 어떤 그 국가들인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0년대만 해도 여기 미국 주도였어요. 요 색깔 보세요. 미국 주도. 이 색깔 보시면은 파란색이 거의 우위가 많죠. 20년이 지난 후에 플러스 20년이 지난 후에는 여기 중국이 요 주황색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여기 북미 쪽 보세요. 여기 북미 보면은 캐나다랑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20년에 이렇다. 그럼 2023년에는 이 그림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탈달러가 아니다,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봐도 이 그림 하나만 봐도 다 보여지지 않나요? 위에나가 기축이 아니지만 그들이 위에나를 앞장세워서 공동통화를 갖고 끌고 들어오는데 탈달러화가 진행이 안 된다고요? 탈달러화가 진행이 돼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든 몬코인이든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G7은 저성장으로 GDP, GNP가 계속해서 성장 못할 거야.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 이런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오히려 더 많이 확장하고 성장할 거야. 이들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탈달러화는 진행될 거고 이들의 공동통화 CBDC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CBDC와 가상자산 시장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정부는 세수 창출을 할 거고 달러가 자리를 내주고 빈 공간을 만들어야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지표 몇 개 보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모든 것을 예측하는 그 정도 근시안으로 있는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블랙록 미국 주식 여전히 매력적. 어쨌건 여기에는 다 사람들이 이제 폭락한다 할 때 블랙록은 괜찮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고 JP모건 퍼스트 리퍼블릭 직원 1000명 뭐 해고 미리 사전에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거대한 전통금융에 크랙이 가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JP모건은 지금 준비를 장기적으로 보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요즘에 말이 많죠. 카카오도 그렇고 망해간다 뭐 사람들. 근데 여기 토스뱅크 들고 K뱅크 뭐 줄어 뭐 이 얘기 있는데 어쨌건 이들 인터넷 은행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자본이 사실 비하인드에 들어가 있어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가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면 그 자금줄은 어디인가요? 이것도 사실 중국 자금이에요. 이 구조 형성하는 게 하여튼 지금 현재 분위기를 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 표준화 관리위원회 블록체인 뭐 분산 원장 기술 표준 발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자, 미국은 SEC를 앞세워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일관성 없는 규제안을 계속 빼내. 그러면 여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빠져나가. 그래서 이들이 바하마나 버뮤다, 뭐 케이맨군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거나 유로존의 버진 아일랜드 뭐 이쪽으로 간다고 해. 어쨌건 지금 모호한 규제안을 내놔서 내쫓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의도적으로. 근데 중국은 홍콩을 앞에다 내세워서 홍콩 SFC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 명확한 규제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들은 코인 시장을 열어준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표준화 관리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럼 정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이 SEC를 내세워서 모호하게 하는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명확한 규제안을 내놓으면 그것도 웃긴다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 거의 60%에 육박하는 기축 통화를 움직이는 국가인데, 근데 여기서 가상자산을 얘기를 하면 자기 발등에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인데 그 그림을 연출을 할까? 미국을 움직이는 글로벌리스트 금융 세력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그림을 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인지하실 분도 있고 인지 못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그림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천천히 아마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저 이제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제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뭐 하루 건너 한 번이라도 제가 이제 방송을 꾸준하게 어, 해야죠. 그게 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제 지금까지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감사해요.